안녕하세요. 요즘 요식업 정말 힘들다는 말, 이제는 누가 먼저 꺼냈는지도 기억 안 날 만큼 너무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통계청 자료를 들춰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 앞거리만 한 바퀴 돌아봐도 지금 이 시대의 민낯이 그대로 보입니다. 한때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골목들,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이던 식당,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 그 자리에는 이제 임대문이 정리 중이라는 종이만 붙어 있습니다. 비어버린 의자, 불 꺼진 간판, 텅 빈 창문 안으로 먼지만 소복이 쌓여가는 풍경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저기만큼은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던 곳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성공의 상징, 사치의 상징, 플렉스의 상징. 1년에 한두 번 정말 큰 마음 먹고 기념일이라 겨우 예약 버튼을 눌러보던 식당. 그곳에 가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었고 그 예약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마치 어떤 엘리트 집단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처럼 느껴지던 바로 그 공간. 한때는 그 예약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매장 한 자리를 잡기 위해 한 달 전부터 날짜를 맞추고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고 컴퓨터와 휴대폰을 동시에 켜두고 정시에 새로 고침을 눌러야 했습니다. 대학교 수강 신청보다 더 어렵다고 해서 수강 신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마카세 예약에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성취감, 나도 드디어 이 라인에 들어왔다는 상징적인 인증이 되던 시절. 그 주인공, 바로 1인당 20만원, 3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올라가던 한 끼. 셰프의 손끝에서 내 한 끼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 특유의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하던 공간. 오마카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한때 SNS를 가득 채우던 오마카세 인증샷들, 예약 성공 인증 글들, 코스 전체를 찍어 올리던 후기들. 지금은 그 흔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약 전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장 앞은 한산해졌고 예전에는 예약 자체가 불가능하던 가게들 중 꽤 많은 곳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한 시대의 욕망을 상징하던 오마카세가 이렇게 빠르게 몰락의 아이콘으로 바뀐 걸까요? 오늘은 오마카세의 화려한 등극과 그보다 더 빠른 몰락, 겉에서 보이던 이야기뿐 아니라 장부 속에 숨어있던 구조적 한계, 소비자의 마음이 돌아선 진짜 이유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의 기억을 한번 꺼내볼까요? 당신에게 오마카세는 어떤 의미였나요? 어쩌면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처음 연봉 협상에 성공했을 때, 첫 직장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랫동안 준비하던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그래, 이번에는 한번 오마카세 가보자. 마음먹고 검색창을 열었던 순간 지금 내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솔직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인생에 이런 날이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한 번쯤은 나에게 선물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 예약 페이지에 들어가 원하는 날짜를 눌렀더니 모든 칸이 다 회색으로 막혀있고 한 칸 열려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면서 와, 여기 진짜 인기 많구나. 그리고 동시에 여기 예약 잡으면 나 진짜 대단한 거다. 이렇게 느꼈던 경험. 또 어떤 분은 연애 초기에 혹은 결혼을 앞두고 이번엔 진짜 큰 거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오마카세를 택했을 겁니다. 그날만을 위해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휴대폰 배터리도 꽉 채워두고 사진 찍을 각도까지 미리 생각해가며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던 기억. 테이블에 앉는 순간부터 왠지 평소보다 말을 조심하게 되고 앞에 선 셰프의 손놀림에 본능적으로 자세가 달라졌던 그 공기. 코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오늘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공연을 보러 온 거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던 오마카세가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기준금리는 치솟고 집값, 전셋값, 대출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간다는 뉴스가 귀에 박힐 정도로 반복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고정 지출은 늘어나고 카드값은 줄어들지 않고 연글 소비의 후폭풍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마카세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줄 서서 가던 시절의 가격이 그대로 붙어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됐는데 지금 내 상황에서 이걸 또 쓴다고? 이 돈이면
그냥 일본을 한번 다녀오는 게 낫지 않을까? 솔직히 딱히 기억에 남는 코스도 아니었는데 괜히 과하게 쓴 건 아닐까? 한때는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레고 그 접시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던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만족감보다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이 먼저 드는 소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카페도 힘들고 분식집도 힘들고 중식당도 힘든 와중에 유독 오마카세가 더 빠르고 더 깊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불황이라서라고만 말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거품이란 단어는 항상 뒤늦게 붙습니다. 오를 땐 누구도 거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꺼지고 난 뒤에는 모두가 그걸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오마카세의 지금 모습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이 이상한 공기, 이 묘한 거리감과 피로감은 단순한 유행의 퇴장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욕망을 소비하는 방식에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마카세가 무너진 이유는 진짜로 경기 때문만일까? 혹시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알면서도 눈 감고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와 태도적인 문제가 함께 터져나온 건 아닐까? 이제부터는 그 질문에 하나씩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감정과 공감의 영역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보와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마카세라는 개념 자체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마카세는 일본어로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한 끼를 셰프에게 온전히 맡긴다는 개념이죠. 우리가 익숙한 오코노미, 즉 메뉴판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르는 방식과는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오마카세는 손님이 메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셰프가 그날 가장 좋은 재료로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구성을 만들어 순서대로 내어놓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왠지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장에 들어온 가장 신선한 생선, 가장 잘 숙성된 재료, 가장 좋은 균형을 이루는 구성으로 셰프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오늘 당신에게 어울리는 코스를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 어딘가 한정판 같고 어딘가 특별 대우를 받는 듯한 느낌. 이게 오마카세가 주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우리가 로맨틱하게 받아들이는 이 방식이 처음부터 그렇게 낭만적인 개념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의 모든 식당이 사실상 오마카세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냉장고, 냉동 유통, 온실 농사, 통조림 같은 장기 보존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셰프가 선택할 수 있는 재료 자체가 그날 시장에 나온 것들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나가 오늘 들어온 생선과 채소를 보고 그날 만들 수 있는 메뉴를 정하는 것. 20세기 초 최고급 음식점이었던 중국집의 칼판장도 매일 새벽 시장에서 오늘 쓸 수 있는 재료를 보고 메뉴를 짰습니다. 전통 한정식집 역시 오늘 장에 따라 반찬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통영의 다치집, 동네 백반집의 오늘의 메뉴 문화는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예입니다. 너무 당연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었던 구조. 그게 사실상 오마카세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스시에서, 왜 하필 일본에서 오마카세라는 이름과 개념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스시의 역사를 보면 단서가 보입니다. 스시의 원조는 나레즈시라고 불리는 발효 보존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깔끔하고 예쁜 초밥과는 거리가 먼 냄새가 강하고 보존을 위한 음식이었죠. 이것이 에도 시대로 넘어오며 식초를 사용한 에도마의 스시로 진화합니다. 여기서 스시는 일종의 패스트푸드가 됩니다. 노점이나 작은 가게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먹고 가는 음식, 메뉴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 먹는 방식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스시의 신이라고 불리는 후지모토 시게조 같은 장인들이 이 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손님이 찾는 생선이 오늘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걸 그대로 내놓을 수는 없지 않은가. 차라리 내가 보기엔 오늘 이 생선이 더 좋으니 이걸 중심으로 코스를 짜서 내보자. 놀랍게도 오마카세의 시작은 순수한 장인 정신만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재고 관리와 운영 효율의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동안 손님 선택하는 사람, 셰프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관계에서
역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셰프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전체 코스를 지휘하는 아티스트의 위치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이 개념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다른 궤적을 걷게 됩니다. 한국의 오마카세는 1990년대 중반 신라호텔, 조선호텔 같은 특급 호텔 일식당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호텔 일식당은 일반인이 쉽게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소득층, 재계인사, 중년층 비즈니스 접대의 무대였습니다. 즉 일본에서는 대중화와 효율의 산물이었던 방식이 한국에서는 태생부터 최상위층의 사치와 연결된 구조로 들어온 셈입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호텔 출신 셰프들이 청담동, 압구정, 한남동으로 나와 자신의 이름을 건 오마카세 가게를 엽니다. 그러면서 오마카세는 천천히 호텔 밖 거리로 나와 대중의 눈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후반 SNS와 함께 본격적인 열풍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집니다. 해외여행길이 막히고 면세점 쇼핑이 막히고 외국 호텔에서의 사치 경험이 막히자 그 욕망은 국내 고급 외식으로 향합니다. 그때 가장 이야기가 많은 상품이 바로 오마카세였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19년 대비 오마카세 검색량 관련 키워드 관심도가 무려 45배까지 폭증합니다. 중요한 건 이 열풍의 중심이 기존 4050 재계인사가 아니라 2030 MZ세대였다는 점입니다. 나 중심, 나다움, 나만의 경험. 초개인화된 소비를 중시하는 이 세대에게 오마카세는 너무나 잘 맞는 서사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 셰프가 오로지 나를 위해 준비한 단 하나의 코스. 여기에 SNS 인증 문화가 더해집니다. 오늘 이곳에 있었다는 증명. 단순히 식당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공간에 내가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 그래서 오마카세 예약은 맛집 방문이 아니라 스펙 쌓기에 가까운 소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호텔 안에만 있던 오마카세는 골목 상권으로 파고듭니다. 호텔이 아닌 청담의 작은 건물, 압구정의 골목, 마포, 성수, 동네 상권까지 오마카세 간판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는 더 캐주얼해지고 가격은 10만 원 안팎의 미들급 오마카세가 등장합니다. 스시뿐만이 아닙니다. 한우 오마카세, 디저트 오마카세, 두부 오마카세, 치킨 오마카세. 이제 오마카세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맡기는 코스라는 본래 의미보다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이라는 이미지에 더 가까운 레이블이 되어버립니다. 신화는 그렇게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화는 언젠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오마카세에 대한 관심도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관련 검색량은 고점 대비 7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실 숫자는 더 냉정합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만 폐업한 일식당이 577곳입니다. 같은 기간 중식당 폐업 400여 곳, 카페 폐업 150여 곳과 비교하면 일식, 특히 오마카세 중심의 고가 일식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경기가 나빠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격차라면 경기 탓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격차를 만든 구조적 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오마카세의 몰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 이전에 장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업종의 구조는 처음부터 화려한데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언가 구조입니다. 파인다이닝 업계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만 원짜리 코스를 팔아도 실제로 남는 건 몇만 원뿐이다. 보통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원재료비 비율은 매출의 3035%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마카세는 다릅니다. 매일 새벽 노량진 같은 수산시장에서 그날 들어온 최고의 생선을 경매로 낙찰받아야 합니다. 어떤 날은 원하는 어종이 비싸게 올라가고 어떤 날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들어오지만 손님에게 보여줘야 하는 퀄리티는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오마카세의 원재료비 비율은 35%에서 45%까지 치솟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고급 인테리어, 도심 임대료, 셰프의 숙련된 기술, 복수의 직원 인건비까지 더하면 고정비 비중은 상당히 높은 업종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매출이 5천만 원인 오마카세 매장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재료비가 40%,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비가 40%라면 총 비용은 4천만 원. 남는 건 1천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괜찮네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져 매출이 15%만 줄어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출은 4,250만 원이 됩니다. 원재료비는 매출에 연동되니 40% 기준 약 1,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 2천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총 비용은 3,700만 원. 남는 건 550만 원. 매출은 15% 줄어들었는데 순이익은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고정비 비중이 조금만 더 높아지면 순이익 50% 감소가 아니라 7,080% 감소도 충분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원가, 고고정비 비즈니스의 함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재고의 성격입니다. 오마카세의 핵심 재료는 오늘 산 신선한 생선입니다. 이 생선은 하루 이틀만 지나도 상품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냉장 숙성 기술을 활용한다 해도 손님에게 내놓을 수 있는 최고 상태의 기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손님이 많을 때는 비싼 재료가 빠르게 소진되며 매출로 이어지지만 손님이 뜸한 날에는 그 재료들이 그대로 부채가 됩니다. 즉, 오마카세의 재고는 시한폭탄 같은 성격을 띱니다. 이 구조 안에서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격을 올린다. 손님이 더 줄어든다. 재료 퀄리티를 낮춘다. 손님의 불만이 쌓이고 후기에서 타격을 받는다. 코스를 단순화한다. 요즘 왜 이렇게 부실해졌냐는 말이 나온다. 할인 이벤트를 한다. 단기적으로는 손님이 늘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 실제로 많은 오마카세가 18만 원이던 코스를 한동안 9만 원, 12만 원에 파는 이른바 눈물의 할인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18만 원 가격표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여긴 이제 9만 원짜리 가게가 됐구나. 이 인식이 한번 박히면 다시 18만 원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공급 과잉입니다. 오마카세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자 호텔에서 10년 이상 수련한 셰프도 12년 속성 과정만 거친 셰프도 모두 같은 오마카세라는 간판 아래 한꺼번에 뛰어들었습니다. 강남, 청담, 압구정뿐 아니라 마포, 성수, 수유, 평촌, 일산 같은 각 지역 상권에도 오마카세 간판이 걸립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희소성은 떨어집니다. 정말 어렵게 들어가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사라지고 동네에도 하나씩 있는 가게라는 이미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소비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가격을 계속 지불할 만큼 정말 특별한 경험을 주는가? 어디를 가도 비슷한 구성이라면 굳이 여기까지 와서 먹을 이유가 있을까? 네 번째 키워드는 경험의 본질 변화입니다. MZ세대에게 오마카세는 처음에 새로운 미식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경험은 인증 가능한 콘텐츠로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오마카세 업계에 돌던 농담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한 명이 화장실에 가더니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와 다른 착장으로 사진을 찍고 갔다. 한 번의 식사로 여러 번의 인증을 뽑아내기 위한 과장된 연출이지만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음식 자체, 셰프의 철학, 재료의 계절감보다 그 공간에 있었던 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 소비 문화. 여기서부터 오마카세의 본질은 조용히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 메커니즘이 겹치고 꼬이고 쌓이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급격한 몰락의 장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이 메커니즘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서울 어딘가 한때는 예약 전쟁이 벌어지던 오마카세 식당이 있습니다. 처음 이 가게를 열었던 셰프는 호텔 일식당에서 10년 넘게 수련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이름을 건 작은 오마카세 집을 하고 싶다. 그 꿈 하나로 퇴사 후 모든 자본을 털어 청담과 가까운 골목에 조그마한 가게를 냈습니다. 처음 12년은 정말 잘 됐습니다. 한 번 온 손님이 지인을 데려오고 SNS 후기에서 여기 진짜 괜찮다는 말이 퍼지며 예약은 항상 꽉 차 있었습니다. 매달 새벽마다
수산시장에 나가 그날 가장 좋은 생선을 골라오고 계절마다 코스를 조금씩 바꾸며 자신만의 색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약이 항상 꽉 찬다는 말이 가게의 자랑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오마카세가 주변에 생겨나며 그 문장이 점점 덜 특별해집니다. 손님들은 이번엔 다른 데 가볼까? 여기도 괜찮다던데? 이렇게 선택지를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2023년 이후 경제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불안한 이야기들로 채워집니다. 대출 이자, 집값, 물가, 기준금리. 사람들은 이제 한 끼에 20만 원을 쓰는 문제를 예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프리미엄 외식은 가장 먼저 줄이기 좋은 영역입니다. 이때부터 이 가게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예약이 항상 마감되던 요일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하루 매출이 크게 떨어지는 날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등장하고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납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그대로 나갑니다. 셰프의 월급, 직원의 인건비, 관리비, 대출이자 줄어들지 않는 고정비를 바라보며 사장은 고민에 빠집니다. 재료를 줄일까? 손님들이 바로 눈치챕니다. 코스를 단순하게 만들까? 후기가 미묘하게 차가워집니다. 가격을 낮춰볼까? 단골들은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건가? 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한번 큰 마음 먹고 18만 원 코스를 12만 원에 파는 이벤트를 합니다. 예약은 다시 찼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머릿속에 남는 문장은 여기 12만 원에도 갔던 곳입니다. 이후 가격을 원위치 하려고 할 때 사장은 스스로도 망설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브랜드의 체력이 소진됩니다. 한편 손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030 직장인 어씨. 3년 전만 해도 올해 목표 연봉 5천 그리고 오마카세 3곳 도장 깨기. 이렇게 다짐을 적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씨의 다짐은 조금 다릅니다. 내년에 금리 더 오르면 어쩌지? 전세 만기 때 보증금 더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카드값부터 줄여야겠다. 그의 소비 리스트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는 항목은 오마카세입니다. 대신 그의 검색 기록에는 이런 키워드가 늘어납니다. 후쿠오카 2박 3일 일정, 오사카 맛집 루트, 도쿄 스시야 추천. 그는 계산해봅니다. 서울에서 30만 원짜리 오마카세 한 번 먹느니 차라리 40만 원으로 2박 3일 일본 여행을 가자. 그곳에서 10만 원대 진짜 스시야를 경험하고 저녁에는 8천 원짜리 라멘, 3천 원짜리 하이볼을 마셔도 돈이 남습니다. 여행이라는 경험은 식사 하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남겨줍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어딜 가도 코스가 다 비슷해졌어요.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이제는 식상해요. SNS에는 비슷한 초밥 사진들이 비슷한 각도, 비슷한 조명, 비슷한 캡션으로 올라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사진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수도 줄고 댓글도 줄고 대신 이런 생각들이 늘어납니다. 어쩌다 보니 다들 비슷한 걸 먹고 비슷한 걸 찍고 비슷한 걸 자랑하고 있네. 오마카세의 신화는 이렇게 서서히 피로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숫자로도 그 피로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오마카세가 주저앉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19,900원에 수십 가지 메뉴를 보장해주는 뷔페형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그곳은 실패 없는 가성비를 찾아 떠난 젊은 세대에게 다시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 동대문 옆 기떡볶이 같은 브랜드는 16년 동안 메인 메뉴 가격을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믿을 수 있는 가격이라는 이미지를 얻고 매출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한 끼 30만 원의 신기루가 꺼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 남는 건 가성비라는 현실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꼭 생각해봐야 할 경고보드입니다. 오마카세의 몰락은 단순한 업종 하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 시대 소비의 본질, 욕망의 방향,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다시 묻는 신호입니다. 첫째, 중간 럭셔리의 붕괴입니다.
지금 소비의 양극화는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 극단에서는 초가성비, 적당한 돈으로 확실한 만족을 주는 곳이 강하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 극단에서는 정말 검증된 최상위 럭셔리, 즉 돈이 있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험이 오히려 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마카세의 상당수는 이 두 극단 사이 애매한 공기층에 서 있었습니다. 한 끼 20만 30만 원이라는 가격은 일반인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최상위 럭셔리처럼 압도적인 희소성과 철학, 아무나 갈 수 없는 난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즉, 오마카세 대부분은 나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어요라는 중간 사치를 상징하는 소비였습니다. 경기가 좋을 땐 2층이 가장 화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꺾이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층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둘째, 본질을 잃은 업계의 자업자득입니다. 오마카세의 본질은 오늘의 최고의 재료를 셰프의 철학과 손으로 풀어낸 코스입니다. 하지만 열풍이 거세질수록 많은 곳에서 이 본질은 희미해졌습니다. 어디를 가도 비슷한 구성, 비슷한 연출, 비슷한 접시, 비슷한 대사. 오늘의 재료로 만든 셰프 특선이 아니라 오늘도 나오는 기계적인 고정 코스라는 비판이 진지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 소비자를 을로 취급하는 듯한 운영 방식이 불에 기름을 붓습니다. 100% 선결제,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과도한 룰과 경직된 태도. 물론 품질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가 더 좋은 경험을 위한 안내가 아니라 실수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때 손님은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말을 떠올립니다. 내가 이 돈을 내고도 이 정도 대우밖에 못 받는다면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있을까? 셋째, 진짜 경쟁자는 옆집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오마카세 사장님들이 진짜 경쟁자는 옆골목의 다른 오마카세가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오마카세 검색량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과 일본 여행 검색량이 폭증한 시점이 놀랍게도 거의 겹친다는 사실은 적입니다. 소비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서울에서 30만 원을 쓰느냐 아니면 40만 원을 모아서 일본에 가느냐. 단순 비교가 아니라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경험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를 두고 싸우는 경쟁입니다. 넷째, 돈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특별한 경험을 원합니다. 사치와 플렉스를 완전히 버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나에게 남는 더 설득력 있는 경험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을 뿐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진이 아니라 내가 돌아봤을 때 정말 잘했다 싶은 선택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오마카세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상당히 분명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비싼 가격표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가치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보여주기 좋은 소비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 경험입니다. 이 경고는 오마카세 업계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중간 사치를 팔고 있는 모든 업종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마카세라는 한 업종을 통해 꽤 많은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불황이라는 큰 파도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가장 비싼 것도 가장 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매하게 비싸고 애매하게 특별한 척했던 중간 사치의 상징, 바로 오마카세였습니다. 오마카세의 등급과 몰락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가? 그 가격은 진짜 가치에 대한 대가인가? 아니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값 같은 것인가?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욕망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입니다. 기억하세요. 많이 비싼 것이 꼭 많이 값어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화려한 것이 꼭 많이 진심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조용히 오래 버티는 가게들,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않는 브랜드들, 당장의 유행보다 자기만의 철학을 고집하는 공간들이 결국 긴 시간 끝에 진짜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마카세의 몰락은 어쩌면 가짜 오마카세의 종말일지도 모릅니다. 유행으로 붙인 간판, 공장형 코스, 소비자를 시험처럼 대하는 태도, SNS 인증만을 노린 마케팅. 이런 것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를 하는 사람들, 오늘 들어온 생선의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코스 하나를 바꾸기 위해 밤새 고민하는 셰프들, 이들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 다음 계절에도 조용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접시가 아니라 한 접시의 감동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그들을 가려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불하는 건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의 소비는 지금 이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믿고 있는지 증명해주는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당신이 다음에 오마카세를 검색할 때 혹은 어떤 사치를 계획할 때 한 번만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이 돈을 진짜 가치에 쓰고 있는가? 이 소비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에게 남기 위해서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쌓여 우리 사회의 소비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오마카세를 그냥 성공의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한 번쯤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호황의 시대를 맞이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질문만큼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가? 그건 진짜 가치인가? 아니면 가격표를 위한 허상인가? 이 두 문장만 마음속에 남는다면 오마카세의 거품이 꺼지는 이 순간은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위한 매우 값진 배움이 될 겁니다.